일으킨다 그랬고, 그 동물에서도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사진 보여드렸죠. 소나 양 이런 애들이 얼굴 같은 거에서 얼굴 신경이 마비돼서 뭐 혀가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자, 어쨌든 소나 양 등에서 유산 내막염 뇌염, 사람에게서는 좀 식중독을 일으키고 임산부에서 유산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기형아를 출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리스테리아를 갖다가 이제 식중독 할 때 또 배운단 말이에요. 식중독 할 때 배울 때 얘가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테리아랑 여시니아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은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료에 의해서 주로 감염된다고 했죠. 리스테리아. 뭐 멜론, 캔달로 멜론에 의해서 감염되는 뭐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제 탄저도 그냥 기본적인 뭐 이렇게 여기 밑줄 친 것도 많고 한데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탄저 같은 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사람에게 감염돼서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주로 걸리는 동물이 초식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초식동물에서 병을 일으키고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약간 기회수출처럼 감염이 되는 형태고, 특징적으로 얘는 생화학적인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질병이랑 좀 다르게 좀 생물학적 무기로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서 이제 흡입이 돼갖고 사람을 금방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탄저균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보툴리눔 같은 경우 굉장히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까지만 해도 뭐 보면 뭐 1900년대 초반 한우 매년 수백 두, 천여 두씩 발생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인은 바실러스 안스라시스인데 마찬가지로 아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아포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이라든지 아니면 건조라든지 아니면 영양이 없는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저항성이 높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 열, 소독제, 건조에 대한 저항성 증가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체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살죠. 그리고 웬만한 소독제에도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잘 걸리는 거는 초식동물이 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초식동물이 잘 걸립니다. 자, 뭐 동물,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먹거나 흡입하거나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사람으로 감염이 잘 안 되고, 사망률도 높고 피부나 폐나 장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서 요새는 발병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최근에 발병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브루셀라. 브루셀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소의 어떤 생식기 쪽에서 질병을 많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암소의 경우에는 불임증이나 요산, 사산, 수소도 마찬가지로 불임증이나 아니면 고환염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생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브루셀라로 인해서 오염된 정액 같은 거를, 정자 같은 거를 갖다가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암소들도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암소가 걸리게 되면은 뭐 유산이나 사상 같은 게 일어나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끼를 못 낳고 우유를 못 만들고 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많지만 그런 형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한번 발생해서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해서 물량 감소, 체중 감소, 불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병익차는 이제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마다 좀 다른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크린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크린 테스트는 이제 분집을 갖다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루셀라를 이제 진단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항체를 검출하는 일종의 응집 반응으로서 이런 식으로 링이 형성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브루셀라가 감염이 돼 있는지 감염이 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군집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감염이 많이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적어도 여러분들 윙크링 테스트가 뭐를 이제 검사하기 위한 방법인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 그냥 살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 브루셀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물끼리도 많이 전파가 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치료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브루셀라도 그냥 살처분을 수행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자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제역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구제역의 증상이 뭐라고 했죠? 말 그대로 입이랑 발굽 쪽에 그 물집 같은 게 잡힌다 그랬죠. 수포라든지 물집 같은 게 잡혀서 통증이 심하니까 얘네들이 우유량도 감소하고 증체도 안 되고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폐사도 많이 된다 그랬죠. 대신에 기본적으로 폐사율이 높은 질병은 아니고 잘 걸리지만 폐사율은 낮지만 어린 개체는 조금 죽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먹지 못해서 증체가 안 되고 절뚝거리고 그 다음에 유방염에 걸리거나 산유량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한 질병이라고 했고 전염력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구제역에 대한 뭐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일종 가중 전염병이라고 했죠. 전염력도 엄청나게 강하고 자, 한 마리라도 나오면은 주변 농장까지 다 살처분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정국의 지위를 지금 사실상 잃어서 백신을 통해서 구제역을 컨트롤하는 지금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미국, 유럽 곳에서는 별로 발생하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그냥 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할 때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디를 쓰셔도 돼요. 아이디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름이 그냥 누구누구 몇 점 이렇게 성적이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여러분들만 좀 알아볼 수 있는 만약에 아이디를 쓰면은 뭐 A, B, C, D,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쓰면은 제가 그 아이디로 성적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도저도 성적을 알고 싶지 않다 하면 아이디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디 쓴 사람에 한해서 제가 그 성적을 갖다가 LMS에다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점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보고 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약속을 잡고 찾아오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한두 명이 그때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그 아이디를 통해서 성적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아이디를 써주면은 제가 엑셀로 정리해갖고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오늘 배울 질병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몇 개 배우고 앞 시간에도 좀 일찍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오지선다의 수업 문제. 셋이 시작할게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찍어준 거에서 나오는데 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나온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령 1, 2, 3, 옳고 그런 거 이렇게 한 문장씩 쓰면은 여러분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뭐가 옳고 그런지 알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냥 찍어줬다고 적당히. 단계까지. 영어? 영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네. 영어 그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를 몰라도 될 거예요. 가급적이 옆에 한글로도 썼으니까. 시험 볼 때 이름 대신 아이디 사용하는 거 이해 못해. 이름 대신 아이디 사용하는 거 이해 못해. 근데 나내 아이디에 내 이름이 뭐야? 실제로 만드는 거야? 자, 시작할게요. 엉덩이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질병 여러 개 배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수공통적으로 중요한 질병들은 사실 전 시간에 많이 배웠고, 또 이번 시간부터 배울 질병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전에 있던 병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라인병이라는 질병이고, 라인병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라인병이 거의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좀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 강아지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라든지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라인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파 경로예요. 전파 경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은 얘는 전파 경로가 진드기예요. 진드기.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제가 뭐 이렇게 전에 했던 거 말씀드리면서 매개 전파 같은 거 말씀드렸죠. 무척추 동물에서 전파되는 거 전형적인 매개 전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이제 매개가 돼서 전파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진드기가 보통 이제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라든지 개에 붙어가지고 이 질병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균이 있어요. 이름이 보렐리아 볼구도페리라는 이 세균이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나선형의 세균이에요. 이게 사람 아니면은 개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진드기 매개로한 감염으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 코네티컷주의 소도시 도시 라임에서 발병이 했다고 해서 라임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약간 관절염처럼만 보였는데, 자 원인이 되는 진드기는 여러분 여기 저기 뭐야 4층, 5층 이런 데 가면 학생 휴게실이랑 인터넷 카페 같은 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쓸 일 있으면 여기 와서 쓰셔도 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많이 닫았는데 본관에도 인터넷 카페가 있지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좀 휴게실 같은 데가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뭐 바로 옆에는 뭐 교광사 휴게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건물이 좀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하셔 주시고, 자 어쨌든 원인은 이 뭐 검은다리 진드기, 그래서 뭐 블랙 레그 진드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학명으로는 뭐 익소덱스라 그래갖고 뭐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라인병으로 옮기는 진드기가 뭔가 해갖고 어쨌든 이 진드기가 옮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진드기에 의해서 이 세균이 이 라인병을 옮긴다고 판단이 됐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 질병이에요. 그래서 누구였지? 저스틴 비버? 걔도 이거 걸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라인병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미국에는 라인병 백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아지 키우면서 만약에 이제 라인병 백신 같은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겠지만 미국에는 그 라인병 백신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라인병이 많이 발생되는 주에서는 맞춥니다. 거기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주에서는 이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어떤 주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에 제가 있던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데는 라인병 백신을 하지 않지만 뭐 이제 뭐 서부 쪽이나 이쪽에 이제 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뭐 반점, 부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말이 좀 어렵죠. 반점이라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빨갛게 그냥 점이 생기는 거고 부진이라 그러면 그 점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냥 빨갛게 생기고 봉긋하게 솟아오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마큐 반점이라고 하는 거고 모기에 물린 것처럼 봉긋하게 올라오면은 그걸 보통 이제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이동성 홍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물리면 생긴 게 약간 관역 같죠? 보통은 요 빨간 것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그 감싸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동성 홍반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곳으로 퍼지는 파종성 감염 대부분의 뭐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이 비슷해요. 대부분 이제 급성으로 와서 열이 나고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심하면은 대부분 치료가 되지만 아주 드물게 심하면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발열, 오한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오고 그다음 근육통, 관절통, 뭐 심한 부정맥까지 오고 대부분은 그냥 뭐 크게 문제없이 치료되는 편이지만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성까지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은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죠. 자, 원인균은 보렐리아 볼구도펠이라는 그 사람이 뭐 밀리 벌구도퍼라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거를 분리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나성균의 형태예요. 그래서 균은 3개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데 동글동글한 균, 부균이 있고 그 다음에 길쭉한 균, 간균이 있고 이렇게 스프링 드라이버처럼 휘어져 있는 나성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휘어져 있는 나성균 형태고 이름이랑 성이 있으니까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원인이 되는 세균은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 닭이 진드기, 블랙 티, 익소독스라는 애가 이렇게 되고 그 진드기가 생활사가 있어요. 진드기도 그렇고 벼룩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다 생활사가 있습니다. 보통 아래에서 시작해서 유충 단계를 거치죠. 유충 단계를 거치고 청소년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생식 능력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다리 개수 같은 것도 막 바뀌어요. 6개가 됐다, 8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주성 홍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동성 홍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게 꼭 나타나는 건 특징적인 거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배양 같은 것도 어려워서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혈액 검사 해가지고 여러분 진단법은 그렇게 크게 다 신경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은 신경을 꼭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뭐 불확실한 경우에는 웨스턴 블럭 같은 거 쓰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단백질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웨스턴 블럭은 이런 것들까지는 알 필요 없고 치료는 보통 세균이니까 이제 항생제로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참고적으로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거는 세균뿐만 아니라 뭐 리케치아라든지 아니면 클라미디아라든지 세균 좀 비슷한 애들까지 일반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 수유 중이거나 뭐 이빨 문제 같은 거 부작용 같은 거 조금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자, 일반적으로 예방은 진드기를 그냥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한테는 어떤 뭐 백신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사람에서는 그게 좀 어렵고 개, 고양이, 말, 소, 염소에서 발견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관절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말에서는 제어변이라고 해갖고 말이 이렇게 굽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붙어 있는 형태인데 무슨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그 진드기가 아예 못 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철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진드기가 붙기 시작해요. 붙으면은 강아지는 진드기 찾기 조금 어렵죠. 일단 털이 있고 사람이랑 다르죠. 사람은 진드기가 뭐 몸에 붙어 있으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일단은 털이 없으니까.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털이 있으니까 이렇게 빗질하면서 찾아내야 되고 또 강아지가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스스로 뜯어내지 못해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하든지 도구를 쓰든지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 강아지한테 그 진드기 기피제 같은 거를 보통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넥스가드니 뭐 프론트 라인이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석 달에 한 번씩 먹이는 약도 있어요. 그런 것들 진드기 약들 먹이고 이 프론트 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는데 초록색으로 내가 목에 이제 발라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라든지 진드기 같은 게 제거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심장상충이죠. 심장상충은 내부 기생충이에요. 내부 기생충. 그리고 진드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외부 기생충이고 그래서 그 넥스가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나온 넥스가드 스펙트라 보면은 넥스가드가 원래 외부만 하던 건데 뭐 심장상충, 그 다음에 벼룩, 이 진드기, 그 다음에 내외부 구충 이런 거 웬만한 거 요새 다 돼요. 그래서 요새 넥스가드가 제일 쓰기 쉽고 이게 그냥 추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잘 먹죠. 반려견들이 잘 받아먹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캡스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드기보다는 이나 이제 벼룩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벼룩 문제가 많지 않지만 이런 약들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벼룩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벼룩이 많지 않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벼룩이 이제 한번 그 어떤 벼룩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벼룩이 붙어갖고 미친 듯이 막 엉덩이를 막 가려 긁고 막 이런 알러지가 꽤 외국엔 흔한데 우리나라는 되게 드문 편이에요. 벼룩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질병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진드기 자체를 못 붙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 라인병은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 같은 거, 기피제 같은 거 뭐 다 바를 수 있는데 그 무슨 천연 기피제라 그래갖고 이런 퍼메트린 이런 거 다 화학약품이거든요. 근데 뭐 천연 기피제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 경험상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뿌려봐야 어쨌든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병은 이제 렙토스피라라는 질병이에요. 렙토스피라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렙토스피라도 원래 강아지에서 백신을 합니다. 백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한 6주에서 8주 되면 그때 처음 백신을 하는데 그때 하는 백신이 종합 백신이에요. 그래서 DHPP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는 디스템퍼, H는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간염, P는 파보는 잘 아시죠? 설사하는 질병. 그 다음에 P는 또 파라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감기 같은 거. 이 L이 렙토스피라인데 우리나라는 렙토스피라 백신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나가는 동물병원에 이제 있다 보면은 외국에 나가는데 렙토스피라 좀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동남아 이런 데 나갈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렙토스피라 백신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DHPP-L 말고 DHPP만 쓰는 경우도 많고. 자, 일단은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보면은 영국 하수도 인부들의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 렙토스피라는 일단 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뭐 하수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지저분한 물이랑 관련이 돼서 발생이 되는 게 렙토스피라 질병이고, 뭐 이건 그냥 역사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인체 감염인 거 확인을 하고, 뭐 독일에서 뭐 분리를 하고, 세균성 감염 질환인 걸 알아냈다.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 렙토스피라는 문제는 쥐예요, 쥐. 그래서 쥐가 뭐 다른 애들도 렙토스피라에 걸릴 수는 있는데
쥐가 사람 쪽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쥐는 그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박쥐, 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흑사병 같은 거, 그 패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패스트 같은 거를 옮기는 게 벼룩인데, 그 벼룩이 뭐를 타고 다니냐면 쥐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쥐에 붙어있던 쥐벼룩이 사람 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그 벼룩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그 세균을 이제 옮겨요. 그렇게 되면 패스트가 발병을 하는데, 뭐 그런 거에서 보듯이 사실은 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실험동물 같은 거 아니면 동물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병원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의료 시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쥐를 몰아내는 거예요. 쥐. 그래서 항상 이 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스코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걸 이제 뭐 쥐를 갖다 뭐 끈끈이 주걱을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없애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얘도 세균입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이 붙는데, 보통은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세균이 보면은 그 이름이 종명이에요. 종. 세균의 종을 갖다가 제가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세균의 종인데, 얘는 그 이름보다는 이제 혈청형 같은 걸 많이 씁니다. 보셔도 되고. 자, 어쨌든 그런 음성의 세균이고, 염색성이 약하고 저거 혈청형 그룹이 굉장히 많고, 자, 스피루에타라 그래서 나선형의 형태예요. 그래서 나선형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꼬불꼬불 휘어있는 형태고, 운동을 할 때도 스크류 드라이버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